노화라는 걸 팩폭하는 게 바로 갱년기 폐경이거든요. 여자들한테는. 어떤 초등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너 자꾸 왜 그러니? 했더니 선생님 저 사춘기라 그래요. 이 어떤 생각 드세요? 엄마들 갱년기 할 때 건드리지 마. 야 엄마 갱년기면 우울하고 화내. 폐경, 갱년기 하면 정서적인 거에만 너무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. 산부인과 의사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2명의 딸을 출산한 워킹맘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. 산부인과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하고 싶습니다. 보통 만 45세부터 평균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49, 50세 정도에 되면은 생리가 멈추게 되는 건데요. 머리에서 오는 신호를 이제 난소에서 받아들여서 난자가 배출이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이제 난자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성숙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난자의 개수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머리에서 신호가 와도 이제 배출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폐경이 되는 겁니다. 개인의 유전자, 결국에는 이제 내 몸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돼 있던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난소의 그런 적정 시기가 있는 게 가장 크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지 외부 물질에 노출되는 가지고 태어난 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이 있겠죠.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, 부적절한 수면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쵸.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갱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람을 안 만나요. 바깥에 못 나가겠어요. 그리고 갱년기가 와서 갑자기 10kg가 쪘어요. 우울해요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. 알 수 없는 불안감, 우울감 이런 게 이제 많이 동반이 되는데 물론 그게 갱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. 갱년기는 결국에는 노화예요. 우리가 이제 노화에 대해서 부정하고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다가 내 몸에서 생체 나이가 이미 시간이 흘러서 내 노화는 이미 진행이 됐고 그 노화라는 걸 딱 이렇게 정면으로 팩폭하는 게 바로 갱년기 폐경이거든요. 여자들한테는. 그 팩폭을 당하면서 노화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우울감이 동반이 되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야. 그 우울해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매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들면 당연히 우울합니다.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들면은 노인이 우울증이 더 많고 당연히 우울해요. 왜냐면은 신체적인 제약이라든지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는 팩트고 또 내 몸에 어떤 노화가 진행되는 걸 인식하는 시점도 폐경기가 딱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감이 오는 건데 그게 마치 호르몬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울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나쁘게 행동을 했대요. 선생님 말을 안 듣고 너 자꾸 왜 그러니? 했더니 선생님 저 사춘기라 그래요. 이 어떤 생각 드세요? 네가 사춘기인 건 사춘기인 거고 그래도 학교에서 해야 될 룰과 지켜야 될 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약간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갱년기도 결국에는 이제 노화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맞아들이는 거니까 불안감이 오는 시기인데 그래서 그 갱년기가 왔다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컨트롤 못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사과인 것 같아요. 노시보 효과라 그러죠. 나 지금 나빠져도 당연해. 나는 원래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갖춰버리는 건데 그게 저는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사회의 기득권층에서는 저거를 그냥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약간 제가 맛이 갔다. 지금 맛이 갔으니까 저걸 좀 봐줘야 돼. 이런 식으로 비이성적인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분위기가 폐경, 갱년기 하면 정서적인 거에만 너무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엄마들 갱년기 할 때 건드리지 마. 야 엄마 갱년기면 우울하고 화내. 엄마 비정상적이야 라는 식으로만 되게 비이성적인 그런 상태라고 호도하는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. 당연히 어떤 몸에 이제 변화가 나면서 살짝 우울감이라든지 상실감이 오는 거는 맞지만 그게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갱년기가 오면 침울해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포커싱 되는 게 일단 되게 잘못된 거고요. 갱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충격이랑 변화가 아니라 내 몸에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해결 대안이 오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쪽 뒤쪽으로 밀려나 버리고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만이 너무 많이 짙게 두려워진 것 같아요. 그 갱년기가 노화에 대한 팩폭인 거예요.
너 나이 들었어를 너무 직면하게 딱 해주는 거니까 우울한 건데,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요. 그러면 우울증과 어떤 관계일까?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으니까 너는 우울해야 돼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 이벤트가 와서 우울한 거지 우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갱년기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. 우리가 이제 노화에 당연하고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갱년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갱년기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당연히 우울하고 막 비정상적이고 막 혼돈의 카오스고 막 정서적으로 불안할 거야 이렇게라고 예상하지 말고 갱년기를 팩트로 보는 거예요. 노화가 온 거네? 그럼 그 노화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, 갱년기 하면 정서불안 이렇게 연결짓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산부인과적으로는 생리가 짧아집니다. 그래서 생리가 내가 원래 한 30일 만에 했는데 28일 만에 했네? 25일 만에 했네? 21일 만에 했네?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제 생리학적으로 난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조만간 생리가 끝날 겁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 양이 줄어들면 몸에 여러 가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 텍스처도 달라지고 머리카락이 숱이 줄어든다던가 풍성한 것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근육량이 옛날 같지가 않고 옛날이랑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뱃살이 조금 찌는 느낌?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복부의 지방의 어떤 분포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똑같이 먹고 생활했는데 배에 살이 좀 붙었네? 이것도 이제 갱년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생리가 끝나고 이제 폐경이 됐어요. 폐경이 되고 그 1년과 2년 안에 골다공증의 50%가 결정이 돼요. 이거 되게 무섭죠. 그래서 막 갱년기가 와가지고 막 카오스를 경험해야 될 게 아니라 딱 생리 끝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1등으로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뼈예요. 뼈는 갱년기 시작하고 1, 2년 안에 확 나빠지거든요. 그래서 그 1, 2년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남은 반백년의 뼈 건강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보다 어떤 칼슘을 섭취하는 거 아니면 비타민 D를 어떻게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노력이라든지 주사라든지 그런 걸 체크해 봐야 되고, 또 기본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겠죠. 또 고지혈증은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우리가 좋은 지질의 함량을 높이는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먹었을 때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. 밥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똑같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나 젊을 때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피 검사해보면 고지혈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네. 갱년기를 늦출 수 있느냐? 갱년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. 갱년기를 늦출 수는 없고 에스트로겐이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죠. 대표적인 게 이제 대두죠. 대두에 있는 이소플라본,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생기는 몸의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를 열심히 드셔야 되는 거고요. 식습관을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더 줄여줘야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거든요. 그런 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복부의 비만이 지방이 쌓일 확률이 높아지니까 운동해 주셔야 되고 근육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. 너무 많죠, 할 일이. 저도 몇 년 언니들이 이제 막 나 갱년기였나 뭐 어떻게 이러면 이제 호시절은 끝났다, 편하게 가만히 있어도 건강한 시대는 끝난 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프니까 관리해야 된다.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. 40대에 들어섰다면 호시절은 끝났다,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애들은 지금 우리나라 선행학습 열풍이죠. 애들은 선행학습 시키고 입시 설명회 쫓아다니고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40대부터는 관리하지 않으면 아픕니다. 그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그 무엇보다도 내가 아프면 나의 행복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이, 그리고 내 가족, 내 부모님, 남편, 이런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다 와르르 깨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아프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. 뭐 당장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고 뭐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이를 말할 수도 없고 재테크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40대부터는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나이 들어서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를 챙기고 살 수 있게
나는 결국에는 내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. 사실 우리가 젊을 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고 20, 30대에는 젊음이라는 나이가 나를 지켜줬지만 40대부터는 내가 나를 아끼고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아이들은 절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는 거고요. 부모님들도 이제 60대 중후반이 넘어가시면서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무도 나를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40대부터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. 누구 하나 나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나마저도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방치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나는 내가 챙겨야 됩니다.